오늘 했던 흐름을 쭉 봐봐요. 누가 감정평가가 뭐냐 물어보면 시험을 떠나서 감정평가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1교시에 있었던 그 근무를 딱 떠올려 봐요. 감정평가. 고평가된 건물과 저평가된 건물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래도 맞겠죠. 시험 기준으로 본다면 감정평가란 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평가는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실제 시험과는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사전적인 정의를 안다고 우리가 뭐 중개업할 때 별 도움도 안 되니까 감정평가는 첫 번째 그렸던 그 그림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궁극적으로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결정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왜 감정평가를 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기본적인 평가를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놓이겠죠. 앞서 사례는 고평가죠. 고평가된 건물을 받아서 매수인을 설득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매수인이 설득당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정도 가격에 투자를 하겠다고 찾아온 매수인이라면 투자의 기본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그냥 말하는데 오케이 하고 들어가진 않는다고요. 아파트 중개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파트 정보에 어차피 시세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시세를 알려주는 것이고,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미래 수익을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평가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사례에 나왔던 상가 건물이라면 처음에 물건을 가지고 온 매도자와 여러분들이 먼저 협상을 해서 가격을 적정 수준까지 떨어뜨려 놓지 않으면 이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물건 가지고 있어본들 별 실익이 없을 테니까. 근데 매도인은 여러분 사무실에 의뢰를 했는데 2달이 가도 3달이 가도 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무능한 중개사로 치부되겠죠. 그럼 그 물건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무능한 중개사로 기억될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중개업을 하더라도 조금 더 현명한 공인중개사가 되는 걸로.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어떤 건물을 하나 받았을 때는 뭐부터 확인한다고요? 아파트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똑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30평대가 중요한 게 아니죠. 40평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요? 어디에 있는 아파트냐. 그게 무슨 분석? 지역 분석. 동일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청수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죠. 응? 뭐 그런 것들은 개별 분석. 어떤 아파트는 조망이 잘 되고 어떤 청수는 조망이 잘 되고 어떤 청수는 조망이 가려 있더라면 이런 것들. 자,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대상부동산 이렇게 말해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려고 하는 부동산을 대상부동산. 이번에는 사례를 하나 떠올리겠습니다. 분당에 소재하는 걸로 합시다. 실제 이 부동산은 일산에 소재하는 것도 아니고 쟤는 강남에 소재하고요. 얘는 부산에 소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산과 분당이라고 전제하고 같은 시기에 일기 신도시죠, 그죠? 근데 가격은 분당 쪽이 비쌌던 거죠. 이유는요. 강남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당은 지역적인 조건이 상대적으로 일산보다는 유리하다는 뜻이겠죠. 현재는 분당의 아파트 값은 물론 일산보다는 비쌉니다. 일산보다는 비싸긴 한데 이제 갭은 많이 줄었고요. 현실로 큰 차이는 없고 가격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많이 떨어졌을까요? 천당 위에 분당이라 그러더니 왜 갑자기 분당은 요새는 그런 말들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응? 그 주변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판교죠. 판교의 등장은 분당에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살던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이 있던 사람들이 상당수 판교로 많이 이동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병원 그런 병원들이 분당에 좀 많이 들어섰죠.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점점 분당은 고령화되는 듯한 느낌도 많이 안겨주고요.
예전에 젊은 분위기에서 이제 많이 변해버린 거죠. 그것이 분당 자체가 앞으로 향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호재가 없다면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을 비교합시다. 이게 비교 방식이에요. 오늘 첫 번째 봤던 사례는 수익 방식이라고 해요. 제목이 수익 환원법 그랬죠? 수익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고, 이번엔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겁니까? 분당 소재하는 아파트와 대상부동산을 비교해서 너 얼마니? 아, 그럼 나도 얼마쯤 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상부동산 그 자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죠. 이걸로 무슨 분석? 이게 지역 분석.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뭘 분석한다는 거죠? 환경을, 주변을, 지역을, 시장을 분석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지역 분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상부동산 그 자체를 분석해요. 개별적인 요인들을 확인하는 거죠. 이걸 개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별 분석은 뭘 분석한다는 거죠? 대상부동산 그 자체를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상부동산 그 자체를. 언제부터 왔습니까? 최근에 왔죠. 집이 어디입니까? 일산 지역 분석. 몸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방금 말하려고 했죠. 그게 개별 분석. 아, 지역 분석은 나를 중심으로 내 환경. 너 학교 어디 나왔니? 부모님 뭐 하시니? 고향이 어디니? 이런 거는 지역 분석. 너 나이가 몇 살이니? 혈액형이 어떻게 되니? 몸무게가 어떻게 되니? 시력이 어떻게 되니? 그거는 개별 분석.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일산에 언제부터 살았습니까? 아, 일산에 안 삽니까? 어디요? 해남? 파주? 파주 초기부터 들어갔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래도 가격 많이 올랐죠. 들어갈 때보다 많이 올랐습니까? 몇 배 정도요? 거의 2배 정도요? 네, 오늘 점심 사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가지 마세요. 점심 쏘겠다. 2배 올랐는데 점심 사야죠. 그럼 수억이 올랐다는 뜻 아닌가요? 자, 지역 분석. 자, 갑니다. 그림 잘 봐요. 화살표 방향을 봐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대상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대상부동산을 에워싸는 환경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 분석을 하고 나면 뭘 알 수 있을까? 일산이라는 지역을 온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강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일산이라는 곳을 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일산은 어떤 지역이야 라고 한마디로 소개하세요. 일산은 어떤 지역이다? 쌩깐다? 말을 일산을 소개해봐요. 일산은 어떤 지역이다? 응?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딩들 사탐에 들어간다면, 사탐책에 들어간다면 일산은 어떤 도시? 응? 배드타운. 수도권의 전형적인 배드타운. 서울만 놓고 보면 배드타운은 노원 같은 지역들, 노원은 전형적인 배드타운. 수도권을 놓고 보면 일산과 분당은 다 배드타운들. 배드타운들의 공통점. 자, 그러니까 일산도 아침 일찍 눈을 뜨면 상당수의 분들이 서울로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경우, 이제 아내분이 뭐 출근하고 남편분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또 보통의 경우라면 왜 그게 또 보통이냐 이렇게 우기면 안 돼서 자, 남편분이 서울로 출근하고 떠난 집은 도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면 도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여성분들을 타겟팅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죠. 첫 번째, 쇼핑 공간이 많다. 두 번째, 음식점들이 많다. 그래서 아침에 남편분 출근하고 자녀분 학교로 다 가고 나면 많이 모이시죠. 모여서 뭐 합니까? 국가 경제에 대해서 논하고 세계 환경과 평화를 위해서 논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장소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가로만 이동하죠. 그럼 도로는 잘 발달해 있어야죠. 그래서 베드타운들의 공통점, 도로가 잘 닦여 있고, 응? 방금 말했던 쇼핑 공간이라든 여성들을 위한 공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베드타운들의 공통점이죠. 근데 또 베드타운들은 말 그대로 직장과의 거리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그 거리에 대한 접근성이 결론은 가격을 결정짓습니다. 노원이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 강의를 할 때 아침에 들어갈 때는 엄청 편합니다. 들어가는 도로가 뚫려 있으니까요. 건너편은 난립니다. 저녁 때 나올 때는 또 그 반대입니다. 늘 잘 뚫린 그 도로를 항상 갔습니다. 늘 기분이 유쾌합니다. 기분이 불쾌한 날은 건너편을 바라보면 유쾌해집니다. 건너편은 아주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타운들의 특징이죠. 일산도 그렇지 않나요? 아침이 되면 들어오는 게 편하죠. 밤이 되면 나가는 게 더 편하죠. 근데 정말 안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자유로는 뭐 24시간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산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가격대가 상승하거나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유로를 복층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지하를 뭘 만들든지. 그러니까 제2 뭘 만들대요. 제2도 있고 뭐 제2라고 이름은 지어져 있던데 한번 타봤더니 제2로가 분명히 제2라고 돼 있고 갔더니 톨게이트 비용도 받고 하는데 갑자기 조금만 가니까 제1로 가더라고요. 무슨 그게 제2입니까? 우리 지금 대화되고 있는 중이죠. 제2 자유로라고 되어 있길래 그쪽으로 한번 얹어봤습니다. 조금만 갔더니 이상하게 똑같은 데가 왔길래 그 짧은 거리만 왔더라고요. 괜히 비용만. 자, 지역 분석입니다. 잘 봐요. 일산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그걸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걸 잘 봐요. 개별 분석에 선행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세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거죠. 선행 작업이고,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역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라면 2천만 원대는 할 것 같구나, 3천만 원대는 할 것 같구나, 가격 수준만 알 뿐입니다. 세 번째 표현을 좀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일산이라는 지역은 중개업을 하기에는 매력적인 도시다, 아니다? 일산은 중개업을 하기에는 매력적인 도시다. 왜? 방금 했지 않습니까? 베드타운이라니까요. 주거지로서 발달한 곳이라니까요. 두 번째,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파주로 빠져나간다. 김포로 빠져나간다. 그런데 자녀들이 학교를 갈 무렵이 됐다. 그러면 다시 들어온다. 주거이동이 활발하다. 노원도 전형적인 거래요. 노원도 노원의 가격이 오르면 바로 옆에 어정부죠. 어정부로 빠져나갑니다. 또 자녀들이 학교 갈 무렵이 되면 또다시 노원으로 또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거이동이 활발한 지역이고, 노원이 더 매력적인 것은 평수가 작아요. 노원의 형성은 언제 시작된 거죠? 노원의 형성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요? 올림픽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외국인들에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정부는 강제 이주를 시키죠. 강제 이주로 해서 경기도로 빠져나가게 되면 또 일부는 노원으로 가죠. 그러면 노원에는 공공임대가 절대 다수죠. 전부 다 공공임대를 만들었죠. 엄청나게 지금도.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살고 계신 분들이 다 살 수 있었으니까 대부분 다 샀고, 계속해서 그 아파트들이 개발되는 거죠. 그 아파트들이 재건축하니까 가격이 또 뛰고 하는 거죠. 일산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네요, 부동산은. 이야. 부동산에 관심이 없죠? 부동산의 DNA는 없고 그냥 오로지 투기 DNA만 가지고 있죠. 그거 하겠다는 생각이지. 앞으로도 계속 모를 텐데 어떡하지? 자, 표준적 이용이라는 말을 정확히 좀 기억해 주세요.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을 한 번도 와서 구경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강남 그러면 뭘로 할까요?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는 생각을 할까요? 그죠? 강남은 상황이 아주 독특한 곳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싸이 춤에서 봤듯이. 그죠? 그런 것들이 표준적이요. 보편적이요. 일반적인 이요. 보편적이고 표준적이고 일반적이다. 자, 이제 개별 분석으로 들어갑시다. 화살표 방향을 잘 봐요. 이런 것들입니다. 저 단어들의 공통점 말해봐요.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지금 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 후에 개별 분석을 하는 거죠. 후행 작업입니다. 지역 분석이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거라면 개별 분석이 이제 구체적인 가격을. 근데 시험은 구체적이라는 이 단어는 안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별이라는 개념과 같은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걸 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일단 지금은 그 용어들이 지금 제일 불편할 겁니다. 표준적 이용, 체유효 이용. 일산에는 공장이 있습니까? 일산을 초기에 들어왔을 때 이상했던 게 그 밤에 그 막 연기가 올라가더라, 굴뚝에. 그래서 어이, 베드타운인데 왜 공장이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행이 같이 가시는 분이 아니 공장 아니라고. 예? 열병합 발전소 그렇게 막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기본적으로 일산은 주거와 어울리는 용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건물이 주거용이든지 주거하고 어울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체유효용. 자, 그럼 여기서 다른 단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더 앞에 그 힌트 드릴게요. 여기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체유효 이용을 설명해 주세요. 대상 부동산이 체유효 이용이 되려면 어떠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더. 개별 분석은 체유효 이용을 판단한다 그랬죠. 그럼 대상 부동산의 체유효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체유효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표준적 이용에 부합되면 체유효, 표준적 이용에 부합되지 못하면 체유효 이용 상태에서 괴리되니까 가격은 하락.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무조건 표준적 이용을 전제로 한다. 어떤 부동산을 평가한다. 그럼 표준적 이용을 전제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10억이다. 그런데 이런 조건 때문에 표준적 이용에서 괴리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표준적 이용에서는 괴리된다. 그런 항목들 하나씩 마이너스를 해서 그래서 이 가격은 7억이야. 이렇게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평가의 기준은 뭐가 되는 겁니까? 표준적 이용. 표준적 이용. 여러분들이 학원에 왔을 때 이런 질문 했습니까? 중개사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석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1년이면 된다고 하던가요? 자, 그러니까 대석교에서는 1년이면 된다라는 얘기는 표준적 분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보를 다 주지 않았죠. 나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10분 이상간 설명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졸고 있습니다. 암기를 10개 하면 9개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집니다. 이렇게 미리 말을 해줬어야죠. 그러면 학원에서 체유효 이용을 했겠죠. 향후 10년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원에서 1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것은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게 표준적 이용. 그러면 표준적 이용에 부합된 시험 준비를 하면 1년 만에 합격을 할 것이고, 그건 체유효. 표준적 이용에 부합된 학습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마스크는 여러모로 좋습니다. 마스크가 더 크면 안 될 것 같아요. 눈을 가리면. 전원지 안 전원지도 모르니까. 불편하죠. 마스크가 많이. 자, 기억하세요. 자, 그럼 생각해봐요. 다시 한 번 더. 대상 부동산이 체유효 이용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 가치가 업 될 테니까. 그럼 체유효 이용이 되려면 어떠해야 된다고요? 표준적 이용에 부합돼야 된다. 그렇다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지역 분석의 선행 작업일 수밖에 없다는 거. 오케이? 자, 이건 논리적인 접근이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최근에는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개론에서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단골입니다. 순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넓은 개념에서 좁은 개념으로. 거시적인 분석에서 미시적인 분석으로. 추상적인 분석에서 구체적인 분석으로 접근합니다. 항상 넓은 개념에서 좁은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어떻게 넓은 개념일까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선행 분석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방금 앞서 설명한 것은 논리적인 접근인데 실은 논리적인 접근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아닙니다. 논리적인 것이 시험 문제 답을 찾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순서 문제는 모두 다 이것으로 끝냅니다. 어떠한 순서 문제든 순서는 항상 어떻게 한다? 넓은 개념에서 좁은 개념. 추상적인 작업에서 구체적인 작업으로 들어가요. 처음에 그와 결혼하기 전에는 대체로 추상적이었죠. 그죠? 추상적이고 좋았고 막 근데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이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그걸 결혼하고 나니까요. 더 아프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추상적으로 변하시면 돼요. 예. 아, 다 동의하는 겁니까? 그렇구나.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요게 딱 시험 문제입니다. 자, 갑니다. 하나씩. 암기할 필요 없죠? 아니, 처음부터 시험 문제. 여기 나온 처음부터 시험 문제. 근데 외울 것만 좀 외워보자고요. 자, 지금 통과죠? 통과. 두 번째. 첫 번째 거와 의미는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거시적이라는 얘기는 추상적이라는 뜻이에요. 거시적이라는 것은 넓다라는 얘기는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좁다는 것은 이제 구체화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 같은 거 잡죠? 그냥 닥치는 대로 합니까? 아니, 진짜. 계획, 계획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때요? 1일 계획 잡고, 월 계획 잡고, 연 계획 잡습니까? 이건 이상하지 않나요? 연 계획을 잡고, 월 계획을 잡고, 일 계획을 잡죠. 보세요. 구체적으로 가르죠. 연 계획을 할 때는 어떻게 잡습니까? 연 계획 할 때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월 계획은 잠을 줄이자! 이렇게. 일 계획은 매일매일 수정한다. 계획을 안 짜니까 모르시는구나. 계획을 짜보세요. 계획을 짜면 공통점 매일매일 수정하고 있습니다. 계획 짜면 더 잘 시간이죠. 자, 두 가지는 자동으로 끝났습니다. 암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왜 중요하다고 표시했느냐면 시험도 시험인데 용어가 선뜻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랬어요. 표준적이다,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해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게 잘못 예를 들면 또 문제는 되는데 앞서 이렇게 했었죠. 아침에 눈을 뜨고 서울로 직장을 가는 분들이 보통 남편이라고 했는데 이건 보편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게 보편적이냐라고 한다면 또 할 말은 없어요. 그럼 또 거슬러 올라가야죠. 거슬러 올라가서 남자들은 주로 수렵을 하러 다녔고 수렵을 하러 떠난 그 자리에 여성은 항상 가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이렇게. 그럼 또 그때부터 그런 얘기 나와야 되니.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예를 드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논쟁으로 이어가지 않는 걸로요. 가끔씩 인강 듣는 분들이 그렇게 자, 된 거죠. 표준적 용체유형. 자, 그 다음 분석 범위. 이것도 별도로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암기할 만한 것을 암기하자고요. 자, 그 다음 가격 원칙.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오늘은 그냥 제목만 구경하는 겁니다.
적합의 원칙이 정답이라면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해요. 적합의 원칙이 정답이라면 지문에 뭐가 있느냐면 시장, 지역, 환경, 주변 이 단어 중에 뭔가가 있어요. 그럼 그게 적합의 원칙이 답이에요. 개별 분석이 균형의 원칙이 정답이라면 지문에 대상부동산 그 자체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최근에 많이 등장했던 게 뭐냐면 냉난방비 이런 거예요. 냉난방비. 아까 위시티 거기를 제가 본 것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천정이 아주 높더라고요. 천정이 아주 높아서 처음에 들어갔을 느낌이 한 60평, 70평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50평짜리인데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근데 천정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이 균형의 원칙.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은 대상부동산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합의 원칙은 환경을 얘기합니다. 왜 강조를 했느냐면 출제 빈도가 높아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출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치 재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 재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가치 재원칙에서 최근 10년 기준으로 보면 좀 넓혀서 20년 기준으로 넓히더라도 답은 얘들이 99%입니다. 자, 지문에 환경이 보인다. 답은 적합. 주변에 지하철, 주차장과의 거리가 보인다. 답은 주차장과의 거리라고 했는데 주차장과의 거리. 그럼 적합은 주차장의 면적, 아파트 주차장의 면적 이래 되면 균형의 원칙.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아직 안 했습니다.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입니다. 1월달 첫째 주에 할 겁니다. 부동성,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인접성, 붙어 있다. 개별성, 똑같은 토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것도 개별성. 그러니까 다음 달 첫날 합시다. 오늘은 구경하는 선에서. 여기서 한 문제. 근데 주로 노란색의 포커스를 맞추는 걸로. 물론 시험 문제는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나머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다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가볍게 버릴 것들은 가볍게 하고 퉁퉁 치고 없애버려요. 이것저것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보면 뭐만 암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흰색만. 이유는 편하거든. 노란색 불편하니까 불편한 건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자,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하나 더 해야 되는. 제목이 뭐라고요? 대상부동산입니다. 요게 인근지역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딱 그림만 보세요. 그림만 보시고 인근지역을 정의해 보세요. 인근지역이란 무엇이다? 그림에 보이는 대로 대상부동산을 포함한 지역. 대상부동산을 포함한 지역. 호수공원이 제일 잘 보이는 아파트가 어디죠? 호수마을? 운정마을? 운정마을요? 그 아파트 이름이 뭔데요? 호수마을도 잘 보인다고요? 좀 자꾸 오락가락 하지 말고 하나만 말해봐요. 그럼 호수마을은 아파트 이름이 뭡니까? 롯데? 자, 그러면 신원아파트? 신한아파트? 그게 더 잘 보입니까? 롯데보다?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자, 신한아파트를 기억해봐요. 자, 신한아파트 또 올려봐요. 모르죠, 근데 어디 있는지. 그래, 모른답니다. 눈이 모른답니다. 마치고 저 다 데려가서 알려주세요. 아이고, 참. 자, 어쨌든 호수공원이 바라 보인답니다. 그럼 호수공원은 또 올려봐요. 호수공원은 알죠? 자, 기억해봐요. 자, 그러면 호수마을에 있는 그 아파트, 호수공원이 보이는 그 아파트를 평가하려고 해요. 가격이 아니라 평가를 하려고, 가치를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사례를 찾는 게 제일 좋을까요? 또는
어디에서 가치 형성 요인을 찾는 게 제일 좋을까요? 방금 신안 아파트는 호수공원이 바로 바라 보인다 그랬죠. 그럼 호수공원을 가리고 있는 아파트는 대상 부동산 가격을 결정할 때 상대적으로 영향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호수공원이 바라 보이는 그 아파트, 그 일정한 바운더리를 저렇게 말해요. 뭐라 부른다고요? 인근지역. 그러면 사례를 선택하더라도 어디에서 사례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다? 인근지역. 가치 형성 요인을 찾더라도 어디서 찾는 게 제일 좋다? 인근지역. 그런데 인근지역에서 찾을 길이 없더라. 그럼 어쩔 수 없죠. 유사지역으로 나갑니다. 그럼 신안 아파트에 유사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예? 뒤쪽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요? 이름이요. 예? 뭐 많아요? 자, 인강 보시는 분들은 먼저 많대요. 이렇게 대충 중개업 안 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 쫙 있어요. 그럼 그 지역을 합쳐서 유사지역. 그럼 생각해봐요. 여기서 사례 부동산을 찾았을 때와 여기서 사례 부동산을 선택했을 때 대상 부동산 가격에 보다 더 유사한 쪽은 어딜까요? 그럼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찾는 게 제일 좋고 인근 지역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체를 합쳐서 동일 수급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동일, 하나, 수급권, 시장. 그럼 동일 수급권이란 뭐다? 하나의 시장 권역이다. 이들은 전부 다 하나의 시장이다. OX 결정해봐요. 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동일 수급권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례 부동산으로 선택할 수 없다. 5.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동일 수급권 안에서 사례를 선택을 해야 되고 동일 수급권 안에서 가치 형성 요인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 유사지역은 분당도 될 수 있다 없다? 앞서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급권은 거리적 개념이 아니다.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 유사하면 된다?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하다면 거리 불문하고 인근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유사지역이 될 수도 있고 동일 수급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의 범위를 넓혀보세요. 인근 지역의 바운더리를 공간적으로 넓혀봐요. 공간적으로 계속해서 넓히게 되면 인근 지역 본래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따라서 인근 지역은 실제적으로도 물리적 공간은 일정한 바운더리 안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이 정답이다. 인근 지역이 정답이다. 키워드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자, OX 결정합니다. 유사지역이란 다시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한 번 더 표현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도 오라고 하면 그냥 수업 쪽 냅니다. 자, 다시 합니다. 그림 잘 봐요.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유사, 무엇과 유사? 인근 지역과. 인근 지역과 유사하다는 거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럼 그냥 순간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순간 틀려버린다고요.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까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우리 법 조문에도 나옵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림 머릿속에 기억하고 조문을 볼게요. 자, 감칙 2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근 지역. 일단 다 읽어봐요. 세 줄 다. 자, 두 번째 시험용으로 전환시킵니다. 시험용으로 전환시키면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키워드만. 자, 다 같이 간다. 시작.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두 번째 지역 요인을 공유합니다.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그림을 다시 보세요. 재료의 제목 봐요. 뭐라고 되어 있죠? 지역 분석의 범위라고 한다면 인근 지역이든 유사 지역이든 동일 수급권은 공이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겁니다. 맞겠죠? 개별 요인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지역 분석의 범위니까요. 자, 14호를 보세요. 인근 지역과 유사하다고.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에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일 수급권 일단 세 줄 다 확인하시고요. 시험용으로 전환하세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이것들이 시험 문제예요. 법이 나올 때는 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일단, 물론 이 내용들을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우리는 그림을 기억해 놓읍시다. 지역 분석의 대상은 세 가지. 시작.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유사 지역이란 인근 지역과 유사, 동일 수급권이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 자, 그렇게 그림을 통해서 기억하는 걸로 합시다. 파주는 일산과 유사 지역이 될까요? 가격이 연동해서 움직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연동해서 움직이던가요? 그럼 유사 지역이라는 얘기야. 동일 수급권 범위 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단, 대상 부동산을 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파주나 김포가 범주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일반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파주나 김포는 일산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났을 때 말했던 것처럼 일산 입장에서는 파주가 오르고 김포가 오르는 것은 좋아해야 돼요. 그쪽 지역의 가격의 상승은 일산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오릅니다. 수원과 동탄에서 동탄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이는 수원은 무조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쪽 지역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수원이라고요. 인구는 어디가 많아요? 수원이 많아요? 동탄이 많아요? 수원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근데 수원은 가격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고 동탄만 계속 올랐어요. 그럼 당연하죠. 올라야죠. 세종과 대전은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오르면 대전도 같이 오릅니다. 대전이 오른다고 세종이 오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세종이 오르면 대전도 오릅니다.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종 가격 빠진다 그러죠.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자,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으로 올랐습니다. 10억짜리가 9억으로 떨어집니다. 이거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까? 회복하는 과정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떨어진다라고 써버리면 마치, 그럼 세종시에 사는 사람 좀 기분 나쁘죠. 요새 대구 아파트 값은 어떻다 그러던가요? 늘 관심 가지고 봐요. 모든 정보에 귀 기울이고 대구는 누누이 말했지 않습니까? 가격이 개 떨어진다. 그러나 대구의 수성구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 고딩들 사탐책에도 나옵니다. 그 지역은 지금 여전히 오르고 있어요. 여전히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수성구는 학군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수성구는 대구의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수성 혼자는 오르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또 투자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대구의 투자자들은 또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수성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는 서울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그 돈으로 어느 특정한 지방으로 가면 가격대가 어떨까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자, 가격이 훨씬 싸다는 것은 동의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수익률로 따져보자. 수익률.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아니,
아웃풋 대비 인풋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이 왜 자꾸 강남만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는 강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곳곳이 똘똘한 한 채입니다. 그 지역의 가장 중심, 그 지역의 가장 중심, 흔들리지 않는 곳, 그것이 보다 똘똘한 한 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럼 그런 곳에 투자하는 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돈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못 사는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사면 되는 거죠. 투자를 하더라도 강남의 아파트를 샀을 때 수익률보다 방금 말했던 수성구 아파트를 샀을 때 수익률이 더 높아요. 강남에 사는 돈으로 그런 지역에 여러 채를 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현상은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갈 때 생각해봐요. 어디가 똘똘한 한 채인지.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든 그 지역에 똘똘한 한 채는 다 존재하고, 그 똘똘한 한 채는 가장 최종적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똘똘한 한 채를 사더라도 가급적이면 앞서 예를 들었던 초품화를 기본 전제로 좀 깔아보세요. 초품화는 웬만해서는 가격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수요층이 늘 존재합니다. 자녀분들이 대학생이 되는 순간 거의 남남이죠. 대화가 안 되네요. 애가 태어나서 아주 유아기, 아주 어린 시절은 애가 다 천재죠. 우리 애는 다 천재죠. 그렇죠. 근데 중학교를 들어가면 보통이죠. 고등학교를 가면요, 이상하죠. 대학생이 되면 남남이죠. 자, 그러니까 가장 관심을 두는 데가 초딩이니까 부모님들이 아파트를 선택하더라도 초품화를 가장 관심 갖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층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최종적으로,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에 똘똘한 한 채가 뭔지, 근데 그 똘똘한 한 채를 찾다 보니 타겟팅이 몇 개가 되었다면 그 중에 초품화를 품고 있는 건 어떤 것일까? 그런데 그 지역에 똘똘한 한 채는요, 다 초품화를 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건데 아직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독서실 가서 뭐 공부한다고 지금 하다가 나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수업 시간 듣고 그것만 좀 반복해서 보고 부동산에 조금씩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가져보시고 자, 문제 하나 풀고 합시다. 어쨌든 올해 합격하실 거죠? 33회에 합격할 거죠? 어디서 사무실 오픈할 겁니까? 그걸 매일매일 생각해요. 지나다니면서. 저거 확 인수해버릴까? 아니면 저 사무실 옆에다가 딱 해버릴까? 이렇게 문제 풀어보세요. 틀린 것 답은 4번. 동그라미 1번 필요한 것만 읽을 겁니다. 시작.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2번 지역 분석의 범위죠. 인근, 유사, 동일 수급권.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딱 그렇게만. 자, 다시 한번 더요. 어떤 과목을 학습하던 설명하는 그 용어를 기억하세요. 용어를 내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바꾸지 말아요. 인근 지역이란 뭐다? 대상 부동산이 속한. 유사 지역이란 인근 지역과 유사한. 동일 수급권이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 동그라미 3번 키. 체유효 이용. 그러면 무슨 분석? 개별 분석. 그럼 지역 분석은요? 표준적 이용. 오케이. 4번 어떤 게 먼저라고요? 왜 지역 분석이 먼저 하죠? 넓은 개념. 항상 분석은 넓은 개념에서 좁은 개념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할 마음이 있어서 나의 파트너를
부모님께 소개했던 그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렸습니까? 그 파트너가 가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서 오케이라고 하시던가요? 안 된다고 하던가요? 아니 뭐 부모님 니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던가요? 뭐 분위기 이상하네 우리 반은. 어때? 오케이 결혼하라고 동의하시던가요? 안 된다고 하지 말라 그러던가요? 예? 동의하던가요? 아 대체로 동의했습니까? 대체로 동의 안 했습니까? 보통 드라마 보니까 동의 안 하던데. 동의를 안 했다면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나는 뭘 본 거죠? 나의 파트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 학교 어디 나왔니? 너 집안이 뭐야? 너네 부모님 뭐 하시니? 너의 정조부로 뭐 했니? 이거 따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을 본 겁니까? 그 사람을 본 거죠. 근데 부모님은요? 집안을 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보통 만나면 첫 질문이 직장이 뭐니? 부모님 뭐 하시니? 보통 이렇게 보죠. 부모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지역을 보는 거예요. 나는 그의 개별을 먼저 본 거죠. 근데 항상 분석은 어디서 출발하라고요? 지역 분석. 부모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대체로 맞는 이유도 그거죠. 지금 살다 보니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죠? 자, 갑니다. 자, 5번.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3방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3방식을 수익 방식 오늘 대충 느낌은 있죠. 아, 수익 방식 저렇게 하는구나. 수익 방식에 가장 적합한 부동산이 뭘까요? 했지 않습니까?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다 수익 방식으로 해야 돼요. 다른 방식 원칙상 안 돼요. 원칙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수익 방식이고 아파트는 수익 방식이 어울리지 않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아파트를 살 때 수익을 고려하십니까? 어때요? 아파트 살 때 팔 때 어떤 게 잘 팔릴 건지 생각하십니까? 독특하죠? 만날 때 이미 헤어질 것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사면서 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적 DNA는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이미 투기적 성향이 흘러가고 있으나 그러나 부동산에 별 관심은 안 두고 있다는 거. 오늘부터는 관심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